아까 유동적무효 뭐라 했어요? 일단은 효력이 있다 없다? 일단은 효력이 없는데 나중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유효로 바뀔 수도 있는 걸 유동적무효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비의 무건대리, 그 다음에 처분권한자가 없는 처분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매매행위, 이걸 봤다, 그지? 토지거래를 봅니다.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4월 1일 날 허가받기로 하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칩시다. 근데 이 토지가 허가구역 내로 묶여있는 땅인데 아직까지 허가를 못 받은 상태예요. 허가를 못 받은 상태라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거래 허가를 받아야 그 계약이 유효되는 거예요. 근데 허가를 아직 못 받은 상태니까 장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효력이 없다.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재건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재건 채무가 없다. 따라서 이행 날짜가 도래하더라도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건 채무가 없으니까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된다, 안 된다?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채무불이행이 안 되니까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게 채무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4월 1일 날 허가받을 날짜가 되면 쌍방간에 허가를 받도록 협력해줄 의무는 있다, 없다?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쌍방간에 허가를 받도록 협력해줄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협력 의무는 본질적 의무다, 부수적 의무다? 부수적 의무입니다. 매매 계약에서의 본질적 의무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본질적 의무고, 그 이외의 것들은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설령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 할지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재무불이행 싫다는 거예요. 본질적 의무를 위반하면 재무불이행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적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재무불이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협력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4월 1일 허가받기로 했는데 계약을 맺고 나서 한 이틀 뒤에 국가에서 이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허가받을 날짜가 됐죠. 매수인은 기분이 좋겠지만 매도인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1억에 사고 팔기로 했는데 한 2억 정도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기분 좋게 이제 값을 찾아서 허가받을 날짜가 되니까 구청에 허가받으러 갑시다. 시청에 허가받으러 갑시다 하니까 가히 뭐랍니까? 나는 못 가겠다. 아이고 배야 이러면서 막 병원에 입원하고 해외여행 갚으러 간단 말이지. 위반해요. 협력의무 위반하고. 값도 협력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못 받는 바람에 우리 제때 등기를 넘겨받지 못해가지고 땅값 오르는 만큼 지금 손해보고 있죠.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하지만 협력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 그리고 죽어도 협력을 뭐 해주겠다면 뭐 할 수 있다? 소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협력을 청구한다. 소구가 무슨 말이에요?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협력을 청구한다를 소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구할 수도 있다. 소구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협력 의무와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 계약 맺으면서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돌려주세요 하면 될까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장치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 장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는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계약금 1,000만 원이 매매 계약의 일부로 흡수돼야 되고, 또 이 1,000만 원이 계약 이행을 통한 보증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돌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서 확정적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 그때는 계약금을 부당이대로 돌려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됩니다.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재무불이행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금 1,000만 원 포기하면서 갑이 2,000만 원 돌려주면서 해제합시다. 이건 됩니다.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되지만 계약금을 돌려달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나중에 허가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4월달 허가를 받은 것도 돼. 이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고 4월달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어떻다? 유동적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 기초를 잡고 3부터 가서 좀 상세하게 보고 자 112페이지를 폈죠. 그리고는 양가로 1번부터 이제 봅니다. 기본법리 국토이용관리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대약에 대해서는 이른바 무슨 상태?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법원은 채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허가받기 전 줄치고 동가로 1번 허가받을 것을 전제한 미양성된 법률행위로서 밑에 줄, 둘째 줄 허가받기 전에는 채권 재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밑에 줄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다. 되죠? 계약이 무효니까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이행을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동아리 2번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그 밑에 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5월 1일 날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동안은 3번 그런데 계약금을 줬다. 그러면 그 계약금도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한다. 그 밑에 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돌려주세요. 돼? 안 돼? 아까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동안은 4번 둘째 줄 끝머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양가로 3번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줄치고 협력 채권 재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쌍방간에 허가를 받도록 협력해 줄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 협력 의무는 있다. 그래서 첫째 줄 허가를 전제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는 매매계약을 효력을 있는 것으로 완성하여야 할 협력 의무는 부담한다. 그런데 이 협력 의무는 본질적 의무야 부수적 의무야? 부수적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을 못 해준다고 버티고 있으면 동안 1번 마지막 줄은 뭐라 되어 있노? 이행을 소구할 수도 있다 되어 있죠? 소구가 뭐예요?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협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동안 2번 둘째 줄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서 그 밑에 줄 거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왜? 이거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무불이행이 안 된다 했죠. 그렇지만 동안은 3번 둘째 줄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밑에 줄 손해를 입었다 이런 말이 나있죠.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줄 뭘 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해야 될 의무는 있다. 이렇게 줄치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요 정도 본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봅니다.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유동적 무효 상태고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 재무는 없고 따라서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안 되고 채무불이행이 안 되니까 그걸 문제 삼아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채권 재무는 없지만 쌍방간에 허가를 받도록 협력 의무는 있다. 그런데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위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소구할 수는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지만 그걸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고 확정적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 정도 기초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114페이지 무형의 전환은 뭐 천천히 보시기로 하고 무형의 추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04번 무형의 추인. 아까 갑이 월가 3월 1일 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만취 상태에서 날인하였다. 까지 봤다. 그지? 그럼 이 계약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만취. 무효죠. 절대적 무효다. 무효는 채권 채무 없죠.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게 무효 기초인데 만취가 얼마만큼이 만취인고? 만취가 뭐요?
의사 능력이 상실된 연도로 수리치다. 그러니까 필름이 끊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만취 상태인데 이틀 만에 술이 깼어. 오래 걸렸다, 그죠? 술이 깼다가 뭐고? 정상이 된 거예요. 정상이 된 후에 매매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술 취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도안을 찍어도 계약은 제대로 맺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어를 찾아갔겠죠. 가서 그랬을 거. 이틀 전에 맺은 계약이 사실은 무효인데 그래도 계약이 마음에 드니까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이 매매 계약을 인정하기로 합시다. 이게 뭐예요? 추인이에요. 추인. 하니까 얼도 좋다.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면 추인을 하면 이 무효가 유효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런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 무효는 무슨 무효?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시는 유효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뀐다면 이 추인 자체는 뭐로 인정해 줄 거냐? 추인 자체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때부터니까 소고표는 있어 없어? 소고표는 없다. 그러니까 3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매매 계약을 맺은 걸로 맞는다. 하지만 계약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적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무효인 계약이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돼. 별건 없어요. 그리고 추인을 할 때는 술 취한 상태에서 해야 돼? 정상에 해야 돼? 정상의 상태에서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그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해야 되겠죠?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추인을 해야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 되지. 만취 상태에서는 추인을 하더라도 그 추인 자체가 또 뭐야?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15페이지 제일 위에 의의를 봅니다. 무효행위 추인이란 법률행위로서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무효행위를 뒤에 어떻게 한다? 유효하게 하자 하는 의사표시다. 끊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보지 마세요. 이러한 추인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런 말을 보지 말라고. 보면 괜히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근데 동안은 3부로 내려가. 근데 민법은 원칙적으로 추인을 금지하되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추인은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비소급적 추인은 인정하고 있다. 그게 더 주죠. 비소급적 추인. 가령 매매 계약의 당사자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줄죠. 그때부터 비소급적으로 유효한 매매가 된다. 근데 이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유효한 매매가 된다 이러면 안 되고 새로운 매매가 된다 이래야 돼. 유효한 매매가 된다 이러면 뭐야? 과거에 무효였던 것이 유효행위로 바뀐 듯한 느낌 들죠. 그런 게 아니야. 바뀌진 않습니다. 무효가 유효로 바뀔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무효인 계약은 끝났고 그걸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과거에 맺은 계약하고 추인을 하는 사람의 의사가 일치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되는 거야. 새로운 것이 된다는 거하고 유효가 되는 거하고 별개이고 의미가 좀 다르지. 엄격하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내려가서 추인의 요건.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될까? 무효인 법률이 존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추인은 그 기억에 와서 둘째 줄 적부터 줄였죠. 객관적으로 무효 원인이 해소되고 있어야 한다. 추인을 할 당시에는 만취 상태여야 된다, 정상이어야 된다. 정상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사실 정상이어야 된다 거기 보시고. 그 다음에 추인이 안 되는 것이 있죠. 저번에 103조 추인돼야 안 돼. 103조, 104조 추인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04조가 뭐야? 폭리행위고 103조는 반세적이죠. 여러분들은 질이 좋아 나빠? 질이 아주 나쁜 악질적인 무효이기 때문에 재활용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추인해도 새로운 행위로도 안 된다고. 그거 챙기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으로 바로 내려가세요. 팔레박스 밑에 추인할 때는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해야 된다 줄치고 그리고 추인의 방법은 제한이 없죠. 말로 하든 글로 하든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 있고 그리고 리얼 언제 해야 된다? 무효 사유가 종료된 후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취 상태에서 무효가 됐다면 만취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정상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통지 허위 표시를 추인한다면 통지 허위 표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사실을 알고 해야 된다. 무효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그 다음 올라가서 넘어가서 양으로서 한번 비소급적 추인 줄치고 그리고는 첫째 줄 중간에 봅니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추인하면 다음에다 끼안을 씁니다. 그때부터를 딱 끼안을.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어제될 뿐이고 어제 밑에다 간주 이렇게 적고 어제나 간주나 같은 말입니다. 본다도 같은 말이고 어제 간주 뭐뭐로 본다 셋다 같은 말이에요. 즉 소고표는 없다. 많이 읽고 있는데 지금 간단히 줄이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인 계약을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정상진상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범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소급해서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법은 없다. 그리고 추인할 때는 무효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해야 되고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해야 되고 뭐 그런 정도. 넘어가 117페이지 취소 봅니다. 의의로 봅니다. 140조에서 정하는 범위의 취소란 일단 줄을 칩니다. 일단 유효한 범위를 성립 과정상의 허물 이유로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가 줄쳤죠. 취소의 개념입니다. 아까 우리가 미성년자가 범위를 했다고 뭐요? 취소 가능이죠. 그런데 이것을 뭘 한다고? 지금 현재 취소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취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랬죠. 그러니까 일단 유효하게 발생된 법률행위 효력을 일정한 사유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취소는 일방적으로 한다 합의해야 한다. 취소는 승기를 행사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가 된다. 아까 요 18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팔았죠? 그럼 일단은 뭐예요? 취소 가능합니까? 근데 5월날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된다? 3월 1일로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가 된다. 요까지 이미 읽은 거라니까. 그 다음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지속권 발생 사유 줄치고 그리고 제한 능력 줄치고 차고 줄치고 사회강박 줄치고 그리고 제한 능력 뒤에다 딱 꺼내주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차고 사회강박으로 의한 취소는 상대적 취소. 숫자가 뭐가 많아요? 상대가 많죠? 그러니까 뭐가 원칙이요? 상대적 취소가 원칙입니다. 무효는 아까 절대가 많았죠? 무효는 상대적 무효는 비통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숫자 많은 게 원칙이야.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입니다. 제한 능자 절대적 취소는 한 개밖에 없잖아.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3번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유동적 유효인데 취소가 행해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효력이 있죠. 그런데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렇게. 구별 개념은 지금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지속권의 의의는 아까 봤죠? 그지? 지속권은 성질이 청구권이다, 행성권이다. 행성권이죠. 그래서 넘어가서 일방적으로 현재의 법률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힘을 내용을 함으로 행성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성권만 딱 알고 있으면 돼. 다시 인수합니다. 18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을과 팔구로 매매 결매했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2달 뒤에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럼 법정 대리인은 아까 추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취소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취소를 할 때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합의하에 합니까? 일방적으로 합니까? 일방적으로 취소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 어른 선택권이 있어 없어? 선택권이 없어. 그냥 취소를 당하는 거예요. 취소를 당하면 효과는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걸로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행성권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행성권 일방적으로 하고 상대방 선택권이 없다. 그 다음 내려서 지속권자. 지속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까 우리 제하, 대성 이렇게 했죠. 그래서 흠이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본인 줄치고. 자, 흠이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본인. 흠이 있는 의사표시가 아까 몇 개였어요? 기억에 나와 있죠. 제한 능력자 끊고. 제 동그라미 치고. 제자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차고자, 피사기자, 피강박자. 피가 무슨 말입니까? 당했다 이 말 아이가. 사기를 당한 자, 강박을 당한 자. 그리고 차고에 빠진 자. 그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뭐라 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이렇게 적고 하에다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2개 쳤네. 제하 동그라미 쳤죠. 그 첫날 표에 보면 오른쪽 밑에 보면 제하 대성 적혀 있다. 그죠? 표가 이제 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제하 대성. 그 지금 그거 보고 있다니까. 그 다음 내려서 동그라미 2번 대리인.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제하, 대할 때 대가 뭐예요? 대리인이죠. 근데 대리인 좀 조심해야 돼. 니은을 체크하고 임의 대리인이 줄치고 임의 대리인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수권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따라서 수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주세요 수권했고 을에게는 임의 대리권이 생겼는데 임의 대리인이 상대방 뱅과 3월 1일 날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뱅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이게 생각납니까? 저번주에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계약은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면 사기를 본다 했잖아. 그럼 이 계약은 어떻게 돼? 사기는 취소 아니야, 취소. 그럼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취소권은 대리인이 행사한다, 본인이 행사한다? 본인이 행사하지.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는 어디로 간다? 본인한테 들어간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취소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은 수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땅을 팔아주세요라고 수권을 받으면 뭐야? 땅을 사고 파는 계약은 체결할 수 있지만 계약을 깰 권한은 있다 없다. 계약을 맺을 권한은 있지만 계약을 깰 권한은 없잖아. 깨두세요. 부탁받은 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한테 간 취소권을 다시 수권을 받아야 된다니까? 수권을 받아야 취소할 수 있다. 저번주에 배운 거야 이거.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한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줄을 쳐. 그 취소권은 쭉 가서 본인에게 속하므로 그 다음 줄을 쳐.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다시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하여 대리권이 수여되어야 한다가 이주시오. 그런데 법정 대리인은 제한이 있어 없어? 법정 대리인 누구 생각이 나? 친권자 생각이 나야지. 아버지 어머니 자식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죠. 수권이 필요해 필요 없어? 아들이 아버지 보고 내 계약을 취소시켜 주세요 말하지 않더라도 18세 미성년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법정 대리는 자기도 그냥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수권 안 받아도. 그래서 재하 대승할 때 되는 법정 대리를 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는 수권을 받아야 취소권이 있지. 원칙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구별 잘하시고. 그러면 이제 3번은 성계인 성의 동안 치고 재하 대승 할 때 성이죠. 그러면서 누구 생각이 날까? 고준 니은혜미가 뭐 상속인 이런 사람들 생각나죠. 자, 아버지가 지소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해 버렸어. 그럼 생전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소권이 소멸해버려 상속이 돼요. 자식한테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상속받은 지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계인도 지소권 행사할 수 있다.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계약을 잘못 맺은 상태에서 막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아버지가 막 사기를 당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부르르 끌다가 갚아버렸다니까. 혈압이 터져가지고. 그럼 아버지는 생전에 무슨 권을 가지고 있노? 사기를 당했으니까 지소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지소권이 없어져 자식한테 상속돼? 상속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도 취소할 수 있어 없어? 하는데 이 지소권 행사가 아버지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상속인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상속인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 상속권자가 지소권자라니까? 그러니까 대리인이 아니고 성계인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대리로서 취소하는데 이러면 안 되고. 자, 그래서 4명을 봤죠? 그래서 타이틀로 다시 올라와서 양가로 2번 지소권자 그 파란 글씨 옆에다 적어. 뭐라고 적어? 재하 대성 이렇게 적으라니까. 그래 막판에 정리할 때는 밑에가 안 볼 거 아니야. 안 보고 그냥 재하 대성만 딱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질질 읽고 있으면 하루 만에 다 보겠냐 이 책을. 이 책을 나중에 반나절에 봐야 돼. 오전에 다 보고 이거 다 보고 오후에 또 개론 또 다 보고 이래야 그 다음날 시험 칠 거 아니야. 시험 치기 전날은 1차 과목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2차 과목 그 전날 보든지.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겠죠? 이제? 줄을 많이 쳐야 될까 적게 쳐야 될까? 그래서 내가 맨날 첫날부터 이야기한 게 뭐고 40문제 다 하려 하지 말고 20문제를 맞추려고 노력해라. 반 딱 줄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공부를 할 때도 이분법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양 적은 쪽만 보라. 그리고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해라. 이런 인식을 잘 공부를 해. 그래야 책이 줄어드는 거예요, 양이. 그래, 이걸 한 5시간 만에 다 볼 거 아니에요. 이론은 그런데 5시간 만에 다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여튼 재하대성 적고, 그 임의대리 조심하고. 넘어가서 지소의 방법. 이것도 그냥 옆에다 제한 없으면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죠. 맨날 나오는 게 그거 아니가. 우리가 배우는 재산법은 분류식이기 때문에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그 첫째주도 보니까 뭐 지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따로 나오는 게 뭐야?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맹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지소하면 된다. 아버지 동의도 안 받고 미성년자 오토바이 팔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5일날 그 사실을 알고 상대방을 상대로 오토바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토바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지소하겠다 안 하겠다. 반환 청구 소송 속에 이미 지소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맹시적으로 지소합시다 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소제기를 하면 그 속에 지소여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지소한 걸로 본다 안 본다. 지소한 걸로 인정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지소의 방법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박스에서 넷째 줄에 줄을 쳐. 밑에서 둘째 줄.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의 청구 이래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자전거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상대방을 찾아서 자전거 돌려주세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그 아들이 맺은 계약을 인정한다, 깬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밑에 줄. 취소의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줄치고. 소송을 하면 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취소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일부 취소. 혹시 저번 주에 우리가 유동적 무효, 유발된 동기차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다 이러지 마라, 좀, 제발. 그냥 안 들어봐도 들어봤다 하세요, 좀. 그래, 내라도 편할까, 이가. 무슨 생각이 나? 유발된 동기차고. 동기차고. 유발된 동기차고. 무슨 경산시청 이런 거 이야기 안 했나? 14호선 국도 이런 거 이야기 안 했나? 공원 휴게소 이런 거, 그거 이야기 아니야, 그 일부 취소가. 일부 취소. 안 했는데 또 무조건 또 했다 하지 말고. 그때 토지가 이래 돼 있었지, 그지? 저번 주에 이래가지고 14호선 국도변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국가가 이것을 공원 용지로 지정하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됐다. 그래서 시청 공무원을 찾아가서 문의를 하니까 공무원 말이 네 돈으로 건물을 짓고 건물과 토지 전부를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하면 국가가 소유권을 지정한 다음에 30년간 무상으로 빌려줄게. 그러면 장사에 나가라. 이런 거 아니야. 1년쯤 장사를 했죠. 근데 공무원이 잘못 가르쳐준 사실이 밝혀졌죠. 요만큼은 건물을 짓고 건물과 건물에 앉은 땅 기부를 해야 되는 땅이고 나머지 땅은 뭐야? 기부를 안 해도 되는 땅인데 여기 16배나 되는 엄청 넓은 땅이었잖아.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기부를 안 해도 되는 땅을 기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국가에 넘겨버린 거 아니야. 그게 착오 아니야, 착오. 착오는 착오인데 왜 착오가 생겼지?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유발된 착오고 이때는 갑은 상대방에게 동기가 표시됐냐 안 됐냐를 따지 안 따져. 따질 필요 없이 이 계약을 막을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하는데 전부를 취소해버리면 갑이 2중 3중 피해를 보니까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뭘 하고 싶어? 일부 취소하고 싶어. 줘야 될 건 주고 안 줘야 될 것만 취소하고 싶다. 이게 일부 취소 아니야. 그럼 일부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일단 취소를 해야 될 부분과 안 해야 될 부분이 가분적이어야 되고 아까 배운 일부 무효하고 무조건 똑같죠, 그죠? 가분적이어야 되고 또 요 부분만이라도 기부 체납을 해서 영업활동을 허용했을 것이다 하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본 거 아니야.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돼야 된다. 요 그대로 갖다 끄면 된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취소, 그리고는 밑에 판례를 바로 내려갑니다. 판례 박스.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줄치고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이를 유지하는 당사자의 줄치,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줄치고 그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뭘 할 수 있다?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판례가 중요한 거예요. 일부 취소. 그거까지 보시고. 일부 무효 법률을 그대로 유추해서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 넘어가서 보니까 이 120페이지에 동그라미 리얼이 보이죠? 그 리얼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98에 있잖아. 하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가분성 동그라미죠.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일부 취소는 그 계약의 일부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 공원 휴게소 설치가 이런 말이 보이죠? 예? 그 아까 말한 경산시청 공문 이야기. 그 다음에 동안에서 한번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하면 될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그 상대방.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 밑에 취소의 소급표 줄치고 그리고 내려가서 기억, 끄트머리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줄치고 무효되니까 재건 채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행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해버렸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 니은으로 내려가서 그런데 취소의 성질이 꼭 같은 건 아니다, 그지? 그래서 첫째 줄 중간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 줄치고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따라서
삼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삼자가 선인지 악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 아이가.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나 끊고,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지소는 무슨 지소? 상대적 지소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갈까? 선의 삼재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공식이야 이거. 첫날 그 공식 먼저 알아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안의 이분도 똑같아. 기억만 봅시다. 지소가 되면 그 행위는 어떻게 돼?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채권 행위를 했는데 무효가 됐단 말은 무슨 말이고? 채권 재무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돌려받으면 되지. 그래서 디귿으로 넘어가서 이미 재무가 이행되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반환되어야 된다. 부당이 무슨 말이야? 근거 없이, 원인 없이 말이죠. 원인 없이, 근거 없이를 부당이다 이러잖아.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그 다음 리얼은 무슨 말이냐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그럼 어떻게 돌려줄 거냐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제한능력자만 잡으시면 돼.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는 보호대상이죠.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오토바이를 팔고 100만 원 받고 오토바이 넘겨줬죠. 근데 법정 대리가 5일날 그거 사실하고 지사협했죠.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데 100만 원 중에서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쏘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돼. 현존 범위 내에서 반환한다. 그 현존 범위에 유흥비는 빠집니다. 유흥비를 빼고 나머지 돌려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아가지고 PC방 가가지고 30만 원 써버렸다. 그럼 얼마 돌려준다? 70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뭘 돌려줘야 돼? 오토바이를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는 현존 범위 내에서만 상환한다. 그래서 리얼 첫째 줄 끝머리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 데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거 하지만 죽죠. 현존.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추인. 추인이 무슨 말입니까? 인정하겠다는 뜻이죠. 인정하겠다. 지속권 포기입니다. 지속권 포기는 누구만 해야 될까? 지속권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자가 내 권리는 내만 포기할 수 있는, 남이 내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인은 지속권 포기고, 그래서 동안의 1번을 보세요. 지소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추인은 줄였죠. 지소할 수 있는 범위 내를 지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속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권리는 누가 포기하지? 권리자만 포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소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지소권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포기한다고? 지소권자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소권자와 추인권자는 같다, 다르다? 지금 이야기가 요리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추인은 지속권 포기를 말하고, 지속권 포기는 누가 한다? 지속권자가 한다.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는 같아야 달라? 같아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인은 누가 한다? 지속권자가 한다니까. 지속권자가. 구조가 이렇다니까. 추인은 지속권 포기를 말하고, 지속권 포기는 지속권자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추인을 누가 한다? 지속권자가 한다. 그럼 지속권자는 누구? 금방 했는데 제, 하, 대, 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속권자와 추인권자는 사람이 같은 게요. 사람은 같아. 그런데 상태가 달라. 지속권은 미성년 상태에서도 지소를 할 수 있어요. 왜?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미성년자는 자기가 손해보는 걸 하면 안 돼. 손해볼 일 없는 걸 할 수 있다 그러죠. 저번에 대리인할 때 배웠잖아. 미성년자는 남의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해야지. 미성년자도 남의 대리인이 될 수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본인이 책임을 다시니까. 똑같다니까. 미성년자가 지소를 하더라도 손해볼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아까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추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확정적 유효가 돼가지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미성년자가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8세 미성년자가 행위를 했다. 지속권자야 아니야? 지속권자지. 제한능력자가 지속권자 아니야. 지소는 해도 된다니까. 지속권자라니까. 근데 추인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19살이 됐죠? 사람은 같아 해달라. 18살짜리 갑이나 19살짜리 갑이나 같은 사람 아닙니까?
19살 돼가고. 그거는 어제의 나지 오늘의 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제의 내나 오늘의 내나 같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19살 갑이나 한 살 더 먹은 갑이나 사람은 같은데 상태가 같아야 달라. 이거는 미성년 상태, 이거는 성년 상태 아니야. 그러니까 지소는 미성년 상태에서도 해요, 못해요? 해도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년 상태에 추인하면 돼, 안 돼? 추인하면 그 계약이 유효가 돼야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안 된다니까. 근데 한 살 더 먹어야 성인자 된 거야. 성인자 되면 지소할 수 있어, 없어? 작년에 걸려놓은 일을 지소도 할 수 있고, 이제는 뭐야? 혼자서 범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시니까 지소도 추인도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같은데 상태가 다르다. 지소권자와 추인권자는 같다, 다르다. 사람은 같은 사람이야. 근데 상태가 다르다. 그래서 제압능력자는 미성년 상태에서는 지소는 할 수 있지만 추인을 못해. 그럼 추인을 언제 해야 된다? 제압능력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미성년자는 성자돼야 되고 하자에 있는 의사보시라는 자는 그 하자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사기당한 사실을 알아야 추인할 수 있다는 거야. 지소는 언제나 할 수 있지만 대리인 성계에는 그런 제한이 없고 그것만 잘 알고 봅시다. 그래서 내려가서 동그란 2번 제일 밑에 줄 기억을 보세요. 추인권자가 추인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줄을 쳐. 추인권자는 지소권자와 같다.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 추인권자와 지소권자는 사람은 같아. 그렇지만 상태가 같아야 달라. 상태가 다르다가 니은에 나와 있죠. 넘어서 니은 보세요. 추인은 지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할 수 있다. 줄치고. 그 말은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에 해야 되고 차고 사기 강박을 당한 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죠. 예? 그 말을 잘 챙기시라. 그리고 내려서 동그란 3번. 추인의 방법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제한이 없다 이런데 이제 방법이란 말은 너무 무조건 제한이 없다 아닙니까? 말로 하든 걸로 하든 관계없고. 추인의 효과 어떻게 하면 될까? 확정적 이제 유효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법률에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줄치고. 추인을 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고 지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걸 다 알고 있으면 되지. 이제 같이 법정 추인은 3월달 가서 볼 거예요. 잠깐 보시고 넘어가서 129페이지 부관. 부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봤던 걸 복습을 하면 합니다. 이해를 했는가? 요 복습하고 나서 쉬었다가 보관합시다. 18세의 미성인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아버지가 사준 오토바이를 을과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그리고 100만 원 받고 점유를 넘겨줬다. 이 매매 계약은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동의 안 받았으니까 취소 가능이죠? 취소 가능은 일단은 효력이 있어, 없어? 일단 효력이 있죠? 유동적 유예.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5월 1일 날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 추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취소를 선택할 수도 있죠. 이 취소 가능하고 취소는 다른 거예요. 취소 가능은 상태고 추인이나 취소는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취소 가능한 상태에 추인이라는 행동을 더하면 뭐가 된다고? 유효 사침하고 이것도 유효인데 또 이 유효가 비교해야 돼요. 이거. 유동적 유효가 뭐로 바뀌어? 확정적 유효로 바뀐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지. 행동을 하시니까 뭐가 바뀌어야 될까 이거. 일정한 상태에 행동을 가하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 이거. 물에다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될 것이고 물에다 냉기를 가하면 얼음이 될 것이고 가하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가하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추인이라는 행동을 가하면 바뀐다니까. 그럼 지소라는 행동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소급해서 무효로 바뀐다니까. 바뀐다. 유동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걸 보고 있는 요걸. 추인 지소를 보고 있다니까. 그럼 이제 지소를 보는 거야. 지소는 누가 한다고? 지소권자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 지소권자가 몇 명? 아까 4명 아이가 4명. 거기 뭐요? 제, 하, 대, 성이라고. 제가 무슨 말이지?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미성자 스스로도 지소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희한하다니까. 제한 능력자 이렇게 해놓고는 미성자 지소할 수 있으면 또 말을 안 해요. 미성자가 제한 능력자가 아니야. 제한 능력자 맞네. 지소할 수 있어 없어? 있네.
어떻게 왜 지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까?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아까 미승자는 지수를 하더라도 1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유흥비로 30만 원 날려버렸고 남아있는 게 뭐예요? 70만 원이면 뭐만 들어주면 돼? 요 70만 원만 반환을 하면 되니까 지수를 하더라도 미승자가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못하도록 할 이유도 없지. 미승자 보호제도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하가 뭐예요? 요 3명이 들어가죠. 누구? 차고, 사기, 강박 3명 들어간다 아이가. 보자들도 자신의 행위를 그냥 지수할 수 있습니다. 때는 뭐예요? 근데 무슨 대리?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임의 대리는 원칙은 지소권이 없어. 근데 오늘부터 수권을 받아야 된다 이래죠. 그거 챙기고. 승은 상속 인생하면 되죠. 지수할 수 있고 4명만 지수할 수 있다는 거죠. 한다면 방법은 제한이 없다 이러면 되지. 말로 하든 글로 하든 제한이 없다. 효과는 방법은 다음에 상대방은 을 보고 취소하면 되지. 근데 을이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병에게 팔고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근데 5월 1일 날 아버지가 취소를 하고 싶어. 그럼 지금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취소해야 될까? 을에게 취소해야 될까? 하자가 있는 계약은 3월 1일자 계약이에요? 4월 1일자 계약이에요? 3월 1일자 계약을 깨고 싶죠. 그럼 이 계약을 깨려면 누구를 상대로? 이 계약의 상대방인 을에게 취소해야지. 이 계약과는 관계없는 병한테 와서 취소합시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미승진자가 행위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소유자가 몇 명이 바뀌더라도 지소의 상대방은 누구다? 최초의 직접 상대방이야. 하자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취소를 해야지 그 이후의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할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일 거 말이지. 지소의 상대방은 직접 하자 있는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취소를 하면 효과는 이제 어떻게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니까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 아니야. 부당이득 반환을 할 때, 이건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범위 내에서 돌려주면 되고, 상대방은 선의인 때는 현존범위, 악의일 때는 전부를 돌려주고, 이자도 붙여주고, 손해배상까지 다 해줘야 돼. 그렇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세밀한 것들은 3, 4월 달에 가서 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때 보시면 되고, 이렇게 기본 구조를 딱 잡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아버지가 5월 1일 날 추인을 선택할 수 있지. 추인은 뭐예요? 효력을 주겠다는 뜻이죠. 그럼 누가 한다? 아까 지소권자와 추인권자는 같다, 다르다? 같다. 동일인인데 상태는 같다, 다르다? 상태는 다르다 이러잖아. 그럼 상태가 다르다. 이것만 잘 챙기면 되겠네. 사람은 똑같아. 제하, 대성이 추인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이후에 추인해야 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하자 상태에서 벗어난 이후에 추인을 해야 된다. 이것만 다른 거예요. 똑같아. 그리고 상대방도 같고 방법도 같고 효과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급에서 무효 반대가 뭐예요? 확정적으로 유효 이렇게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추인이라니까. 간단한 논리야. 그지? 이렇게 딱 정의를 합니다. 여기 지소와 추인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보시고 그냥 조금 쉬었다가 구간을